할아버지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빨리 가서 치워요. 창피하게. 박영숙의 목소리가 아직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네, 할아버지. 일어나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어요. 경운기를 타고 상견례에 온 할아버지와 손자. 작업복 차림에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왔다는 이유로 식당 앞. 고급차 사이에 경운기를 세웠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10분 뒤 그 식당이 왜 조용해졌는지, 사람들이 왜 수군거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박영숙의 얼굴이 왜 새하얗게 질렸는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상견례 하루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농가 거실에 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 상견례였어요. 할아버지가 나오며 물었습니다. 준서야, 내일 뭐 타고 갈 거냐? 렌터카 빌릴까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운기 타고 가자.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 서울 한복판인데요. 그래서 어떠냐?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가진 게 많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나온다. 회사 얘기도 하지 마.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가는 거야.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날 오후, 서울 강남 고급 한정식당 앞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멈춰섰어요. 한지민이 내렸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하이힐 차림이었어요. 이어서 박영숙과 한대진이 내렸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깔끔한 정장이었죠. 발렛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지민아, 긴장되니? 네, 엄마.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때였습니다. 퍽, 퍽, 퍽.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경운기가 나타났어요. 낡은 초록색 경운기였습니다. 운전석에는 작업복 입은 할아버지, 옆에는 준서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고무신, 준서는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경운기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발렛 직원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저기, 손님, 여기는 농기계 주차가. 지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박영숙의 입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경운기에서 내렸습니다. 준서도 뛰어내렸어요. 박영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차가 고장 나신 건가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게 제일 편해서요. 박영숙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한대진이 끼어들었어요. 주차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준서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기 잠깐 세워둬도 되겠습니까?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5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방으로 향했어요. 창가로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공간이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준서가 한쪽에, 박영숙 가족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박영숙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작업복을 훑쳤습니다.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메뉴판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농사로 얼마나 버세요?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미묘했어요. 강남 집값은 아세요? 요즘 평당 5천만 원이에요. 아파트 한 채 사려면. 말끝을 흐리며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박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대기업 다녀요. 연봉도 괜찮고요. 강남에서 자랐고. 준서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박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준서 씨. 한대진도 거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요즘 농사는 수입도 불안정하잖아요. 준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박영숙이 물컵을 할아버지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농사는 힘들잖아요.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지민이 작게 말했어요. 엄마. 하지만 박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급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농촌에 가서 살라고요? 지민이가?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다만 차잔을 든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준서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뭐라도 말해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손만 꼭 쥐고 있었어요. 박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만만치 않아요. 예단이며 신혼집이며. 근데 농사 짓는 집안이면. 뭐?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대진이 덧붙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죠. 박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해하시죠?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한정식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이 준서를 힐끗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오늘만이라도 차라도 빌려오지 그랬어. 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지민을 돌아봤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죠. 박영숙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을 이었어요. 농사 짓는 분들 존중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민이랑은. 한대진이 거들었습니다. 지민이가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만 살았거든요.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솔직히 경운기 타고 오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걸 타고 다녀요?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박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알아요,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지민이 미래예요. 지민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서를 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봤어요. 손자의 굳은 표정을 읽었죠. 박영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요. 요즘 신혼집 전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화면을 할아버지 쪽으로 들이밀었어요. 강남 투룸이 6억이에요. 6억? 농사로 이걸 어떻게 마련해요? 한대진도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결혼이 얼마나 돈 드는데.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뭘로요? 농사 지어서?
그 순간 지민이 작게 말했어요. 엄마, 그 정도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박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널 생각해서 그래.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넌 그런 거 못해. 흙 만지고 땀 흘리고 그런 거. 지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지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민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지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빠, 나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준서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박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해하시겠죠? 부모 마음이 다 똑같아요. 우리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식당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만 모두가 지배인을 바라봤습니다. 밖에 경운기. 혹시 손님 것이신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겁니다만.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요. 뒤쪽으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박영숙이 벌떡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이분들이 시골에서 오셔서 지배인을 보며 말했어요. 뒤쪽 말고 아예 밖으로 빼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고급 식당인데. 그리고 준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준서 씨, 빨리 가서 치워요. 창피하게.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채로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작은 소리였지만 모두에게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네, 할아버지. 일어나자. 준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영숙이 당황했어요. 어디 가세요? 아직 식사도.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되겠습니다. 박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한대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우리 손주를 이런 집에 보낼 순 없습니다. 박영숙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런 집이요? 농사꾼 주제에 감히. 지민이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엄마,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서가 지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민아.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준서가 말했어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창피해 한 거잖아.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그게 아니라 차라도 빌려오지 그랬어. 그 말 기억해. 지민의 입술이 떨렸어요. 준서가 돌아섰습니다.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할아버지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준서도 뒤따랐습니다. 박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봐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한대진이 아내를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지민이 울며 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오빠, 잠깐만. 하지만 준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카운터에 도착했습니다. 준서가 옆에 섰어요. 카운터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계산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숙이 뒤따라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거였죠. 계산은 제가. 아니, 저희가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음식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카운터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직원이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드를 보는 순간 직원의 손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아, 직원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영숙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푸른들 회장님, 맛있게 드셨습니까? 박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푸른들, 한대진도 다가왔어요. 카드를 보려고 했죠. 하지만 직원이 이미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됐어요. 직원이 영수증과 함께 카드를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할아버지가 카드를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가자.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이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영숙이 카운터 직원을 붙잡았어요. 저기,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푸른들 회장님이시잖아요. 푸른들이 뭔데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모르세요? 유기농 식품회사. 그때 지배인이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방금 그분 나가셨어요? 네, 지배인님. 방금 나가셨는데요. 지배인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만석 회장님이 오신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박영숙과 한대진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만석 회장?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푸른들 그룹 창업 주시죠. 전국 유기농 시장 점유율 1위. 박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대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검색창에 푸른들이라고 쳤습니다. 결과가 쏟아졌어요. 전국 유기농 유통 1위. 연매출 3천억 원. 대형마트 유기농 코너 70% 공급. 한대진의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영숙이 그 화면을 봤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게, 그 농사꾼이? 지민이 로비에서 서 있었습니다. 울먹이며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서 경운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퍼, 퍼, 퍼. 점점 멀어지는 소리였어요. 식당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렸죠. 저 사람이 푸른들 회장이었어? 경운기 타고 온 사람이? 박영숙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식당 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식당 대표였습니다. 사장님, 방금 나가셨습니다. 지배인이 말했어요. 대표가 한숨을 쉬며 박영숙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만석 회장님과 같이 계셨던 분들이신가요?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식당 대표입니다. 저희 식재료 40%가 푸른들 제품이에요. 회장님은 오래 단골이시고요. 박영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때 로비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기농 식품 대기업 푸른들. 화면에 할아버지 사진이 떴어요. 창업주 이만석 회장은 맨손으로 시작해 현재 연매출 3천억 원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유기농 코너 70%를 공급. 박영숙이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대진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푸른들 회장이었어? 경운기 타고 온 분이? 작업복 입으셔서 몰랐네. 지민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한대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배인이 작게 말했어요.
손님들이 경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대표가 지배인을 보았습니다. 경운기를 뭐라고 했다고? 회장님은 항상 경운기로 오신다고. 그게 회장님 스타일이야. 박영숙이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렸어요. 손님들이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부자는 알아보기 힘들다더니 저렇게 검소하시니까 성공하신 거지. 한대진이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푸른들 후계자 이준서. 화면에 준서 기사가 떴습니다. 5년째 현장에서 농사 배우며 경영 수업 중.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화면이 깨졌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영숙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밖에 나갈 얼굴이 없었죠. 한대진은 회사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딸이 푸른들 후계자 차였다며? 상견례에서 엄청 무시했다던데. 한대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민은 더 심했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재벌 차인 여자. 농사꾼인 줄 알고 무시했대. 팀장이 지민을 불렀어요. 지민 씨, 이번 승진 명단에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민은 알았어요. 탈락했다는 걸. 집에 돌아온 지민이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한 번만 얘기하자.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울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박영숙의 부동산 사무실. 우편물이 한 통 왔습니다. 건물주 변경 통보서였어요. 박영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3개월 내 이전 요청. 손이 떨렸어요. 새 건물주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푸른들 부동산 개발팀. 박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한대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푸른들이야. 한대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상해. 납품 계약 검토 중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 이유도 안 알려줘. 박영숙이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뭘 한 거야? 며칠 후 한대진의 회사. 임원이 한대진을 불렀습니다. 한 부장, 푸른들 쪽 프로젝트 알지? 네, 그 건이 취소됐어. 본사 지시래. 이유는 모르겠고. 한대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제가 자네랑 상관 있나? 뭐 하는 거 있어? 한대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숙의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거래 2건이 연달아 취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핑계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거래가 끊겼습니다.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박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한대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경운기,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지민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내가 오빠한테 사과하면. 박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넓은 농장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할아버지와 준서가 경운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퍽퍽퍽. 여전히 같은 경운기였어요.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슬프냐? 조금요, 할아버지. 땅은 거짓말 안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진짜는 어디서든 빛이 나는 법이거든. 경운기를 멈췄어요.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말이다. 할아버지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경운기를 탄 건 가난해서가 아니었어. 편해서였지. 작업복을 입은 건 초라해서가 아니라 일하기 좋아서였고,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경운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멀리 스마트팜 시설이 보였어요. 준서의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죠. 같은 시각 서울. 지민이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에게 보낸 편지.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조용히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영숙은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대진도 새 직장에 적응 중이었죠. 세 사람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후회하며 반성하며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양빛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흙을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이 흙에서 모든 게 자라지. 나무도, 곡식도, 사람의 마음도. 준서야, 내가 배운 게 뭐냐?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게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거란다. 두 사람이 나란히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경운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낡았지만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가 인생이 바뀐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